그래서 오늘 시간 여행의 어떤 표시는 밑에 아래쪽에 보이시죠?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이죠. 그리고 1980년도부터 미래 어느 날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오라는 이런 주인공이 어, 자, 본인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이상 시커먼 사람이 와서 여기는 현실이 아니니 진짜 현실로 가서 세상을 나와 구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그 현실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모습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면은 네가 원래 생활했던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살 거고 빨간색을 선택했을 때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진짜 현실을 어떻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그 빨간 약을 선택하고 봤을 때는 참 암울한 현실들이 펼쳐졌다는 것 자체가 알고 이제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킨 아주 재밌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은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의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영화, 스크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선택의 연속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는가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선택의 지금의 어떤 모습은 언제 선택이 되어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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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 언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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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형체는, 사람의 형체는 원래 없어요. 없고 의식으로만 살아가는데 이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 요 표로 요 그림이 중간에 보이시죠? 까만 선, 흰색 부분 쭉 다 있는데 맨 위에 이 스크롤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돌리는 거 보이세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세요? 요 보이세요? 아, 보이구나. 자, 요 선택을 했으면은 요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그 앞에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 죽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무수한 선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의식만 죽은 거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거는 이제 죽은 것까지 가지 말고 우리 다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택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강의를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벤져스 그 마지막 그 버전 게임에 보면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이 보셨나요? 저 영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많은 그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능력을. 그래서 많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어떤 최고의 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영화 속에 보면 막 이상한 표정을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최고의 선택의 어떤 수를 딱 찾아내고 그거를 아이언맨한테 메시지를 주고 전 세계 지구를 우주를 구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미래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부부들과 또는 연인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다른 어떤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내가 여기서 한순간만 더 넘은 그 선을 딱 넘는 선택을 해버리면은 이제 엄청난 이 부부싸움이 번지게 될 거고 거기서 선택을 내가 어때요? 그런 것까지 안 번지는 거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크게 안 번지고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 결혼하신 분 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실 거라도 우수우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해서 계속 지금 현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를 오늘 키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갑니다. 자, 우리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30년 전에 1990년대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때 2020년도에 어떤 미래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들은 원더키드라는 영화가 원더키드 2020이라는 만화 영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원더키드라는 이 영화에 보면은 한 장면인데 보면은 여기는 항상 뭔가 악의 무리와 싸워요. 싸우고 전쟁이 나고 기계한테 뭐 잠식당하거나 아니면 기계하고 같이 인조인간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기계와 로봇과 친구와 이렇게 되어가 있는 어떤 모습. 근데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로봇의 세상,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동운전, 인공지능 로봇, 시간여행, 학교 안 가는 대한 세상, 우주여행, 기본소득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옛날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이미 이런 것들을 가까이 간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현실로 다시 돌아와 갖고 생각을 해봐요. 좀 정신이 없죠? 방금 우리 어디 갔죠? 미래에 갔습니다. 다시 어디 왔죠? 지금에 왔습니다. 이 지금은 위에 색깔별로 선택하면 지금은 어디요? 2020년 초록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엄청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올 거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이나 미래 예언가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것이다.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구의 인구의 뭐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해성 충돌에 의해서 됐거든. 뭐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미 경고 아닌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왔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었죠.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 이제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감기하고 구분도 안 됐었거든요. 이때 왔을 때는. 근데 어땠어요?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죠. 신종플루는. 그래 돼서 이제 좀 이렇게 잠식을 시킬 수 있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르스라는 이런 또 바이러스가 또 발병이 됐어요. 메르스랑 코로나랑 거의 같은 코로나거든. 이름이 메르스랑 것뿐이지만 근데 메르스는 참 운이 좋게 발병이 되었지만 여름이 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방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아니 메르스처럼 어느 순간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뭐 유스케 사업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코로나가 이제는 없어지더라도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한들 다음은 이런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요? 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보면 어떨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코로나 없어지겠지. 없어지면 예전부터 장사 잘 될 거야. 이런 것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의 어떤 생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좀 정하셨죠? 미래, 과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니까 네,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코로나 전, 코로나 후를 한번 나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과 오고 난 뒤에 나중에 미래 세계가
코로나라는 걸 이로 인해서 이 미래에 올 세계가 너무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연두색 부분 같이 겹쳐져가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혼란인 거죠. 왜? 미래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옛날 미래는 이럴 거야 했던 것들이 이미 지금 빨리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혼란 속에서 다시 나도 모르게 질서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다? 처음에는 전부 다 언컨택트라는 것들로 해서 사람 만나면 안 돼. 많으면 코로나가 전염될 거야 해서 이런 불안감으로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바깥에 나오더라도 마스크는 다 끼고 나오죠. 이제 안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줄었어요. 마스크만 끼고 잘 나가면 돼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못 나오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언택트라는 신종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언컨택트라는 말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언택트라는 말로 또 생겨난 신종어가 지금 시대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빠른 속도에 의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코로나가 왔을 때랑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이 미래세가 이제 겹쳐져 있었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시간 배열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맞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미 질서가 잡혀버린 거예요. 다. 백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백신이 나와도 앞으로 제 생각엔 한 2년? 2년 이렇게 전 국민한테 보급되는 데는 지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백신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제 개인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 2년 동안 다 죽을 판국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시간 배열이 제대로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저는 이 두 개가 엄청난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첫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미 그 에이트라는 책을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 잘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언컨택트라는 책을 또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대학 입시, 뭐 에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 그리고 김미경 강사 리부트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그 책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다 얘기하는 게 뭐냐. 입시 위주, 대학 나와서 이제 인재를 뽑는 회사는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진다. 이제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을 뽑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안 뽑는다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책에서.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대학은 답이 아니다. 이제 결국에는 대학은 그 대학을 만들어 온 사람을 배불려 놓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학교를 개강해서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것 같아 등록금을 왜 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배우는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대학에서 배울 교과 과정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학교도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나타나면은 크게 또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본소득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미래에 모든 미래 연구진들, 이렇게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내놨답니다. 왜? 앞으로는 미래 인공지능이 세상에 오게 되면은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제. 어떻게? 한 달에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와 좋겠다.
한 달에 근데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소득금액 그 뭐냐 그 지원금처럼 이래 받으니까 플러스 되니까 와 내 생활이 좀 나아졌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내 자리가 이미 기계한테 자리를 뺏기기 시작했고 인공지능한테 대체가 되어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소득세 준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국민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거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연금이 최대 연금이라고 노후에 최고 그거를 하잖아요. 그걸 국민연금을 받는 듯들 삶이 괜찮아지던가요,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의 어떤 삶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고 다시 우리 이제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금 현실, 미래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제 강의 내용이 어떤 버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아이의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냥 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꼭 자기소개서 내용 같죠. 이를 똑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옛날 입사 지원서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집에 살았고요. 진짜 이렇게 마루가 있었고 이 그 종이 붙인 문에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문도 똑같이 옛날 집하고 어떻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똑같이 생긴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집에 살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생과 저는 이 시골에서 자가용 한 대와 이 애완동물 돼지도 키우고 이 정원도 있었고 이거 그냥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옆집에 친구도 이래 살고 옆집에 친구도 고무신 거 신고 있고 옆집에 친구 나하고 똑같은 자전거 타고 있고 뭐 좀 다르다 그러면 내가 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 차이지 내가 새우깡을 더 잘못 그릴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 차이인 거지 노는 거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또 지금 우리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좀 빨라서 그렇지만 미디어 매체가 너무 발달돼서 그럴 거예요. 우리 집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인지하는 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을 살다가 갑자기 부산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뭐 기술이 없어서 농사만 짓다가 오다 보니까 폐차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 식당에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9에 저희 아버지 나이가 39에 되는 나이에 바로 급하게 일주일 만에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남동생이랑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뭐 학교 가라는 대로 가고 대학 가라는 데를 가고 뭐 그렇게 환경을 잘하다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1 년에 2 년에 전학을 한 3-4번 이렇게 다니니까 어떻게 뭐 그 학교 생활 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정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다 23 살에 저한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제 대학 졸업식인데 제가 이 부산 정보대 나왔거든요. 지금 디지털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정보대를 졸업할 때 이 두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하정열 사장님과 임명희 사장님인데 이 두 분은 곧 유스킨에서 500만 장자라는 서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애를 안고 있죠. 이 애가 신증후군이라는 애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아파서 그 어, 힘들게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우연히 뉴스킨 파마닉스 식품을 알게 되었고 그 식품을 먹고 그 병이 나아진 거예요. 그게 나아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난 뒤에 하정현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큰애 삼촌이었고 큰애 삼촌이 BBQ 슈퍼바이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일까 알아보니까 이건 당장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전업을 하셨고 옆에 계신 분은 임명희 사장님 그 큰애 숙모죠. 학원의 단과나하고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는 같이 한다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그걸 했으니까 나도 학원 그만둘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정사님이 어땠을까요? 아이 좋아. 이렇게 같이 부부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룹으로 튀어낸 거죠. 그래서 이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희모가 취업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삼촌이 이런 일을 알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쯤 돼서 친구가 이 일을 해서 저 세상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러한 다단계는 안 하겠다 했는데 가까이 있는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감이 생긴 것보다 좀 불쌍해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운 좋게 대기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연봉 3천 정도 받으면서 상장 회사에 다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와, 나만 열심히나 하면은 평생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어릴 때 공부를 못한 공부를 진짜 지금 공부해서 대학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월급쟁이라는 걸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다른 일을 하려고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뉴스킨을 한 번 더 전달을 받게 된 거죠.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요. 2003년이 아니고 2007년입니다. 2007년. 28에 저한테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오게 됩니다. 한번 세미나 들어봐라 해서 강의장에 초대가 되었고 초대되어서 세미나를 들으니까 저한테 깜짝 놀랐던 거는 뉴스킨이 최고 직급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는데요. 억대 연봉.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저는 처음에 딱 느낌이 들었던 게, 다단계 회사 맞네. 어떻게 저리 1년에 저리 뭐 6억씩 벌어?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좋겠다. 성공했네.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저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제 스폰서 사장님이 하미의 사장님이 또 지금 현재 저랑 같은 백만장자고 뉴스킨 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 직급 이름이 루비였는데 루비라는 직급은 내가 사업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업자 4명을 배출하면 루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연수익으로 3,500에서 4,000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지? 저 내가 알던 이모는 경상대 원룸촌에서 반찬 가게 하던 이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까? 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2주 정도 세미나를 쭉 듣게 된 거죠. 들으니까 결론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무서운 게 그 10년 전에 지금 13년이 되었는데 13년 전에 얘기했던 것 자체가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이 너무 무섭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겪었잖아요. 10여 년 전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미, 그죠? 이게 아마 유스키는 올해 한 10여 년 했던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던 게 저 혼자서 어, 한 4년 정도 했었고 와이프랑 9년 지금 6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유스킨을 뭐 이렇게 막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혹시나 내가 유스킨을 해서 잘하면은 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도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6개월 차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저 혼자 4년, 와이프랑 함께 9년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혼해서 같이 하니까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이 남자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자 혼자 해도 성공하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능력이 딱 어느 맥시멈까지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와이프가 합류하고 난 뒤부터 완전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쭉쭉쭉쭉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유스킨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결혼을 하고 한 3-4년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3-4년 집중했던 게 지금의 어떤 결과로 다 이루어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스킨은 10년을 하더라도 불과 집중하는 건 몇 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기 처음 오시는 분이든 초기 사업자분들 이왕 하는 거 3년에서 딱 5년 동안 초집중하는 것들을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쭉 해서 13년 6개월 했다 그랬죠?
그게 이미 13, 6개월이 흐르고 바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약간 영화 속 얘기 같지 않나요?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현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들을 몇 가지 한번 제가 짚고 할게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를 한번 코로나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전부 다 이게 정부 탓이고 대통령 잘못 뽑은 탓이고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경기 좋았던 적 한 번도 없고 경기가 안 좋은 탓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한 10여 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딱 찾아낸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것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고 유스킨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삶의 방식들 한번 생각해, 돈을 버는 방식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방식을 내가 똑같이 배워서 어때요?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식한테 똑같이 대물림을 해줬었죠. 우리는 이게 또 어릴 때부터 잘 만들어지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이미 사육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에 가서 일하며 알뜰히 아끼가며 저축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어때요? 세뇌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얘기면 되는데 이 세뇌가 시기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왔으면은 맞아요. 응답하라 1988 이때 나오죠. 이때 보십시오. 은행에 적금하면은 이가 부동산 사자 그러는 하니까 와이프가 그 남편이 뭐라 했냐면 야 이 사람아 무신 아파트여 은행 적금이 이자율이 17%야 17% 이렇게 얘기를 한 영화 어떤 그 드라마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거의 빵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오히려 돈을 주고 맡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곧.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은행에 적금을 넣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운 좋게 집을 아파트 하나 사면은 한 몇십 년 지나면은 그게 진짜로 엄청난 일확천금이 된 사람들도 돈 떼돈 버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1980년도에는 적금에서 또는 부동산에서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걸로 맞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때는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때 이런 삶을 살아가서 어때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대학의 어떤 이런 중요도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면서 우연히 이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한 2주 만에 책을 한 10권을 넘게 읽게 됐거든요. 거의 1일 1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 그다음에 이 유치현실 리부트부터 해서 언컨택트, 에이트, 그다음에 뭐 나폴레옹의 책, 존 맥스웰 쫙 읽으면서 느꼈던 게 결론이 뭘까요? 결론.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모든 게 좀 나중에 가르쳐줄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인구의 5%는 이래 사업가나 투자가가 있고 95%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이렇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95%가 자영업자에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봉급생활자나.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인구의 95% 이런 선택을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회의 핵심적인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쇼킹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자니아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많이 가죠. 직업 체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표를 머릿속에 잠깐 넣어둘까요? 근데 키자니아에 있는 직업 체험들은 대부분 보면 어떠한 직업들이 있을까요? 많죠. 경찰, 소방관, 의사, 요리사 많아요. 근데 이 직업 체험군들의 직업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이 시스템이 여기서 세뇌되어져 교육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이 이렇구나. 알게 되고. 최근에 이게 불과 한 2달 전에 제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왜 제 애도 이제 키자니아 뭐 또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체험을 할 거니까 요즘에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저도 키자니아 한번 데리고 갈까 생각하다가 이걸 보고 '아 키자니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혹시나 지호가 그 뭐 라면 공장의 라면 마스터가 되면 어떡해요? 저는 싫거든요. 하여튼 이게 싫더라고요. 이게 꿈이 딱 여기 한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와이프 성형외과가 얘기했죠. "우리 앞으로 지호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 안 간다면 보내지 말자." 유스케 나온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보내지 말자. 지가 원하면 가고 또는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많이 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안 보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뭐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나 이런 것도 지가 가기 싫다 그러면은 뭐 검정고시나 빨리 이래 치고 그냥 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계기로 저는 더 크게 들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거야? 어. 이제는 우리가 이게 직업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유튜브라는 걸 한번 보시죠. 유튜브는 구독자 2,300만 명, 2,300만 있는 사람들은 연수익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0만 구독자 유튜브. 근데 최근에 이 보람튜브라는 보람이가 나와서 이 보람이가 노는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보람튜브의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아까 2,300만이었죠. 2,3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때요? 약 20억이란 연수익이 야는 월 수익이 약 50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언론에서 애 이용해서 가족들이 돈 번다고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하지만 보람이가 내 딸이라면, 내 조카라면 이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지금 현재 엄마 나 프로 게이머 될 거야 또는 유튜브 BJ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는 그걸 성공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그 애 재능에 따라서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이기도 하잖아요. 게임을 엄청나게 잘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특출나게. 그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프로 게이머나 뭐 게임 BJ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구독자가 2,300만 아니면 또 200, 한 300만 명 있다. 그래서 연수익이 20억을 번다는데 애가. 그러면 그 애가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맨날 게임한다고 욕만 할까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가 핸드폰 들고 막 늘상 얘기하잖아요. 들고 뛰어다니면은 막 혼자 군질군질하고 다니면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저는 전문 유튜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수익 20억 버는 유튜브.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아갔던 방식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니까 우리도 똑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95%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잘못됐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유스킨을 만약에 한다고 성공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도전해 보세요. 무조건 인생은 도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95%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걸 안 된다 하지 마라. 도전 시작 전에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자는 우리가 이미 학자가 있죠. 코로나가 왔을 때 의학자나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없애는데 집중하면 돼요. 백신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되는 게 그분들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또 역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학자들은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학자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학자입니다. 그죠?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자아 성찰하는 방법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자들은 이미 코로나를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들을 책으로 모두 다 발간을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코로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책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속에 다 있다고 답을 다 해줬어. 근데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부자들도 책을 많이 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독서 광이에요. 책 안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책 안 보고 하는 사람들은 망나니로 살겠지만 그런 부자의 삶은 그 꼴에 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독서 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거의 다 책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 책의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아 나 시간 없어 못 읽어." "아 지금 뭐 안 읽어. 내 눈에 책이 안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95%에 있는 삶대로 살아간다. 결국 안 바뀐다. 근데 웃긴 거는 95%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똑같은 김미경 강사의 리부트를 읽었다고 쳐요. 이지성 작가 에이트를 읽었다 쳐요. 근데 우리처럼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본인은 이렇게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위에 지금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이 되어서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저는 뉴스킨 비전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책을 많이 권해줍니다.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책을 봐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요즘에 나와 있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그거를 다 읽어봐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해 역할은 이분들이 주는 거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백신 개발할 때까지 학자가 제시한 방안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뉴스키너들은 다른 네트워커들하고 달리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타 네트워크에 하시는 분들은 높아요. 예. 그래서 강의나 이런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만화책도 싫어했습니다. 만화책을 처음부터 완결까지 본 거는 드래곤볼이 답니다. 드래곤볼이 다고 슬램덩크도 그래 재밌는데 슬램덩크도 안 봤습니다. 웃기죠. 제가 소설책을 끝까지 본 거는 딱 한 권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중학교 때 그게 숙제였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한 권 읽은 게 다였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제가 좀 감성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우리는 이미 책도 안 읽기 싫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유튜브라는 이런 영상 매체 속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방대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유튜브도 뉴스만 보고 이상한 뭐 욕하는 거, 정치적인 거, 또 다른 거, 다른 분야만 보지 자기 개발 분야는 잘 안 보더라고, 이거 자체가. 맞죠? 근데 이 유튜브 안에 돈 버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책 속에 있는 것들을 영상 채널로 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한 영상을 보고 자기 전에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식을 올리려고 많이 해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정보 말고는 또 다른 정보들을 거기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 유튜브에 많이 보면 제목만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이 변화를 하고 있다. 옛날에는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기업을 차려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자. 삼성 이건희라든지 정주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 운 좋게 기업을 차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정주영처럼 또는 이건희처럼 기업을 차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차려 따라 만든 게 뭐예요? 중소기업이잖아.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98년도 IMF 겪고 모두 다 중소기업들이 한번 정리가 되는 시절이 왔죠. 그리고 그 정리되고 기업원도 간 곳이 어디냐? 전부 다 음식점, 자영업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요. 자, 거기서 그런 거예요.
자, 기업 차리다가 갑자기 삼겹살집을 엄청나게 크게 차리니까 옛날에 그 사장님이 "와 돈을 버네. 나도 사장님처럼 삼겹살집은 저래 크게는 아니더라도 삼겹살집 차려 봐야지." 해서 따라 막 차렸어요. 그죠? 차렸는데 어때요? 우리한테 2008 년도에 또 위기가 왔습니다. 뭐 대지 파동 뭐 이런 것도 왔었고.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싹 정리가 됐어요. 그 가게 크게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이 가게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정적이다.' 해서 고안해서 했던 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 2008 년도부터 2020 년도까지 그전에도 프랜차이즈가 있었지만 그 10년 동안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던 게 그 2008 년도부터 18년 정도 한 10여 년도. 그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신흥 부자 누구예요? 백종원이 있잖아요. 백종원이 옛날에 기업의 정주영, 뭐 이건희처럼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이런 것보다도 이게 봉사하잖아요. 본인의 레시피 모두 다 알려줘요. 싹 다 알려줘요. 어. 다 장사에 성공할 수 있다. 맛있게 만든다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선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백종원이 사람들한테 더 인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다음에 이제 오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는 10여 년 또 10 년마다 기회와 위기가 계속 왔었어요. 기회는 88 올림픽 때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봐요. 88 올림픽 때 엄청난 경제 부흥기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외국에서 어때요? "오 저기는 올림픽이 열리니까 좀 사는 나라네." 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월마트도 그때 들어왔죠. 근데 왔다가 월마트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철수한 마트, 최초로 철수한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죠. 월마트는 전 세계 최고 큰 마트인데 그 마트를 대한민국이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 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시점의 생활 환경은 그냥 냉동고 냉장고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식량을 재워 놓을지 어떤 냉장고 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는 월풀이 나는 문 두 짝짜리 냉장고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월마트 같은 마트 형태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게 있죠. 코스트코나 이트레이더스.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때 월마트 그 월풀이라는 냉장고 문 두 짝짜리 냉장고 유행했던 시절처럼 우리나라에 문 두 짝짜리 냉장고 집 안에 한 대씩 다 있어요. 그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이미 그것도 모자라 김치 냉장고 한 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문 두 짝짜리도 또 있는 집도 있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런 유통이라든지 사업도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와도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흥기가 일어나서 98 년도에 와서 기업들이 한번 정리가 되고 2008 년도에서 자영업이 한번 정리가 되고 2018 년도가 되면 어때요?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정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딱 이게 뭐 선포식 같은 거예요. 2018 년도. 근데 이미 이게 올 거라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휘발유를 부어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의 현실에 대해서. 더 불붙여 버린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 이런 게 와 버렸어요. 다방, 직방, 쿠팡, 배달의 민족, 여기요, 야놀자, 카카오 이게 없으면은 어느 순간 불편해라고 생각을 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이거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버려 있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BBQ와 소비자를 연결해 줬을 뿐인데 이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이 받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유스킨도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유스킨 소비자와 유스킨 회사에다가 제품을 잘 쓰게끔 내가 소개해 주고 알려줬을 뿐인데 이 수수료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미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내가 나쁜 유스키나 하는 사업자가 나쁘다고 하면은 그럼 배달의 민족은 문 닫아야죠. 왜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에 받아갑니까? 그것처럼 뉴스킨이 해야 될 마케팅을 누가 해준다?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그 마케팅 비용을 회사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BBQ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비용을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니까 배달의 민족에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유스킨의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 무점포고, 무재고고, 무자본 투자입니다. 이 유스킨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몇백만 원치 제품을 사라든지 뭐 강매를 하는 건 없거든요. 어떻게? 네가 필요한 제품을 일단 체험을 해보고 좋으면은 너와 같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첫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업자들도 유스킨을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공이라는 궤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처럼 특별한 인맥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근데 뭘 잘할까요? 이거는 잘하죠. SNS라든지 기기에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게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가게라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유스키 제품을 알리고 이러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고객들을 유대관계를 맺고 소통하다가 오프라인의 만남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들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인식을 많이 깨었거든요. 근데 이런 SNS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고정관념이 있었죠. SNS만 해서 일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일을 안 한다. 사업자는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했었거든요. 그 SNS 할 동안 밖에 나가서 고객 한 명 더 만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SNS가 막 오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좀 더 그런 생각을 깊이 했었다면은 아마 저희 팀이라든지 또 유스킨을 해 나가는 저조차도 아주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즘에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유스킨 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방구 아줌마들은 뭐 잡혀가야죠. 왜 초등학교 코올리게 애들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까? 100원짜리, 10원짜리 장사해 가면서 그죠? 다른 직업과 차이점이 뭔가요?"라는 질문도 제가 받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면 나하고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일이 뉴스킨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하는 거는 긍정적인 이유가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뉴스킨 시작하면 나부터 행복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금전적인 게 생활하는데 해결이 되면은 그게 다음에 넥스트를 찾지를 못하게 되면은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실 저도 뭐 유스킨에서 얘기하는 백만장자나 어떠한 성공자나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금전적인 거에 어떠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 해결되니까 '어 유스킨 이제 은퇴할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우리가 유스킨을 왜 할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냈던 게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파트너 사장님도 똑같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알고 열심히 집중한 결과 제가 혼자서 성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파트너가 저와 같이 성공을 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유스킨에 주는 어떤 다른 행복의 어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알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쪼끔씩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킨도 혼자 "어떻게 하세요."라면은 힘들어서 못 해요. 하지만 팀이 있고 스폰서가 있어서 그 스폰서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 뉴스킨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게 나아질 거야. 이거 나아지면은 코로나 그 백신이 나오면은 그전 세계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면은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기본 소득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 기본소득제를 안 받더라도 뉴스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노후나 지금 현재 생활을 더 행복하게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진짜 유스키는 진짜 이런 거예요. 잘 성공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유스킨에서 성공의 어떤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연수입을 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인생에 미친 듯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저는 이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행복해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뉴스킨을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처음 오신 분이나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초기 사업자분들은 힘들 때나 이럴 때 있으면은 마음을 다부지게 잡으십시오. 그 시기를 넘기면 엄청난 것들이 오게 되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주스킨입니다. 보물지도 많이 만들죠. 사업을 처음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것들을 쭉 지켜보라고 이제 붙여보라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시차적인 것들은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좀 일찍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붙여놨던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이 오른쪽에 맨 위에 이 근육질 몸매 있죠. 이거를 항상 이루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TR5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TR90 챌린지 제가 도전을 하면서 한번 근육의 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제야 이러구나.'라는 걸 한번 실감합니다. 저도 코로나 이제 오고 난 뒤에 너무 이제 활동하다가 안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TR을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TR90, TR9가 이렇게 온이 오고 난 뒤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행복하고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행복하면은 우리 전체가 행복해지는 일이 뉴스킨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팀만 잘 돼 가지고 제가 혼자서 막 성공해서 잘 되면 이것도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스카이 팀이 잘 되고 스카이 팀이 수장 김대영, 김지선 사장님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돼야지만 저 또한 더 행복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초대되어서 왔지만 저희 어떠한 강의 한 번으로 여기 사장님 계시는 사장님들이 어때요? 어떤 분도 영감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어떤 분 동기부여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로 인해서 더 잘 될 사장님들 단 한 분만이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강의가 저는 성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을 저를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은 저는 불가능한 거를 압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제 강의로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 진짜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이 또 하는 일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이 행복해진 다음 넥스트가 뭐냐. 회사에서 얘기하는 선의의 힘이고 결국에는 포스복시라는 이런 것들 해 나가야 된다. 예.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는 말라이라는 곳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지구 또는 우리가 물려줄 자산 진짜 요즘에 애들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마스크 끼고 제가 지호 어린이집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보면은 사진 보면은 참 '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참 '이런 이게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작은 거 뉴스킨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think green 우리 그거부터 이제 포스포그스를 넘어서 또 다른 미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유스킨 사업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여기 다 말라이 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도 유스킨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이제 현실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간 약이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은 사장님들의 몫입니다. 파란 약을 선택하면은 그냥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에
그 생활을 그냥 95%의 삶대로 살아가시는 거고, 빨간 약을 선택하면은 5%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힘은 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보다 나은 일이 있다면은 그걸 하시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가 요즘에 쭉 알아보는데 뉴스킨보다 나은 일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된다는 게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더 뜨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뜨게 될 겁니다. 왜? 뉴스킨은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우리 포브스지에 그런 그 메인 페이지에 뉴스킨 사장님이 실리면서 그런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인공지능 아까 얘기했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우리들은 뉴스킨을 어떻게 할까요?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때요? 더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은 없어지는 직업군이 아닌 앞으로는 더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킨이 그냥 30년을 지난 지금보다 앞으로 뉴스킨이 앞으로 다가올 1년이 더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진짜 사랑하는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남은 생을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지호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작은 것이 소중한가? 좋은 추억만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그것도 진짜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뭐합니까? 그걸 쓸 줄 모르면은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치나 이런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궁금한 거나 따로 그런 거 있으신 분은 인스타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마팔 해드릴 테니까 인스타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